서로를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할 때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오늘은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Social Constructivism 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라는 책이고요. 국제개발협력, 국제관계 이론, 국제관계학과의 이론 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 시절에 샀던 책이고요. 근데 오늘 챕터 9에 국제관계 이론의 Social Constructivism,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면은 막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죠?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배웠죠?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회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단순히 힘과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 외교관, 시민들이 있겠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이론입니다. 즉,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과 규범, 정체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서로를 우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를 다르게 정의해왔다는 것이죠. 국제정치는 단순한 힘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국제정치는 국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국가의 행동은 역사적 경험, 문화,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현재는 유럽연합에서 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유러피안이다, 유럽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Social Construction, 사회적 구성입니다. 사회적 구성은 이제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의 관계, 예를 들어 이 국가와는 적대적이냐 혹은 이 국가와는 우호적이냐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은 둘 다 강대국이지만 서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예시가 있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국가들이 나는 어떤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자신을 반미 국가로 정의하고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범인데요. norms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규범, 즉 규칙이 존재하며 국가들은 이를 따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핵무기가 강한 힘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라는 규범이 생겼죠. 국제정치에서 사회구성주의가 설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냉전 종식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소련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냉전이 끝났다라고 설명하지만 사회구성주의는 다르게 봅니다. 소련 내부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의 형성도 있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뭉쳤다고 보지만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변화인데요. 남북한 관계는 단순한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북한이 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면 강경 정책을 펼치고 같은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협력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즉, 사회적 담론과 역사적 경험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사회구성주의가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사회구성주의는 국제정치를 이해할 때 단순한 군사력과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규범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정치가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요. 단순한 군사력, 경제력보다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국제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통일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실주의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면 된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구성주의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남북한이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면 통일이 가능하지만 적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즉,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국제정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통일이 올지에 대한 답은 단순한 군사력, 경제력 문제를 넘어서 남북한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통일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통일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군사력의 균형이 변하거나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통일이 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많아지면 북한이 개방되고 결국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할 때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독일 통일도 단순한 경제적 이유나 군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 국민들이 서로를 같은 독일인으로 인식하고 서독의 민주주의 모델을 동독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사회구성주의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상황은 남한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을 적대적으로 보도록 유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가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남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못하는 점이겠죠. 사회구성주의적 해석은 남북한이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식하는 한 통일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통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결국 통일이 되려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구성주의는 이렇습니다. 국제정치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정체성, 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국제정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국가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과 규범에 의해 결정되고 담론과 상호작용이 국제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주의는 국제정치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국제관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국제관계 이론을 가지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